이종원 지원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남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장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민의 국가비가 되어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좀 뒤에 좀 경청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숙성을 안 하고 앉을 자리가 없으시니까 서 계시니까 옆에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게 되죠. 삼층을 바꾸고 삼층을. 네, 뒤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수정 중원의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 중인 분당 신도시 및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위한 이른바 시민 체감 직접 지원 재개발 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성남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낮추겠습니다. 2조 원이라는 규모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수요를 추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분당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 난방 등 필수 각급 비용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5,451억 원, 간접 지원으로는 5조 1,360억 원을 지원하며 수정 중원 내는 6,9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을 위한 책임있는 투자입니다. 분당 지역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학급 증설비 2,400억 지원 등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거이전비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정든 집을 떠나 잠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시는 총 6,568억 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여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분당에는 726억 원, 수정 중원에는 116억 원을 지원해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공인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 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건축, 교통, 교육 시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인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철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신재감 재개발 재건축 2조 원 지원 사업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원도시와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또한 미래 도시 성남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정치인 주석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자분.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죠. 동부일보 장기자입니다. 시장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전을 지원하신다는데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조합으로 기존에 도시경비 중앙기 정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작년 말까지 2,1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2030년부터 이제 노후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업은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동안의 3년 동안은 매년 500억 원의 시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집행 예상액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서 1,468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조 원이라는 규모는 2040년까지 분당 재건축 또 수정조합부의 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 부분 일단락이 된다는 그런 예정하에 추정하에 2조 원의 지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기자분. 뉴스좀 대해서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해줘서 생각이 좋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에서 15년, 많은 20년까지 걸리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의 별도 부서를 새로 만들 것인지 기존의 그 부처에서 할 것인지 그 보완이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올해 안에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도록 노트법에 이것이 이제 올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조례를 올해 안에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별도 부서를 만드신다고요? 법에 원래 노트법 초기에 제정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인가 통과가 됐죠. 2월 10월에 하니까 회계 설치할 수 있는 기존 지자체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 네, 저 안쪽 뒤에 기자분 해주십니다. 시장님, 스포츠 동화 고성철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정책을 발표하시는데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혹시 그 선거를 의식하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와 또 하나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강남구 홍실아파트 아이파트 밑에서 재건축을 해봤는데 그때 강남구로부터 한 1억 정도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광진구 각동아파트에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군청에서 한 1억 5천 정도 지어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선거 목전에 있는데 선거용 아니냐. 우리 성남 선거가 있다고 해서 분당 재건축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진행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7월 1일부터 주민들이 이제
재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중원에도 지금 8개 재개발 구역 또 재건축이 또 현대아파트 비롯해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민생이라는 것은 하루를 쉴 수가 없이 시민의 자꾸 진행이 되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민선 8기 때 쭉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최근에 2월에는 카시트 AI 연구원 또 기공실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쭉 쌓인 또 여러 가지 시에 우리 선조사님형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요즘에 개장식을 많이 하죠. 또 개장식하는 것도 다 그럼 선거원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공사기간이고 다 끝나고 그럼 우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또 특별회계도 법이 그 법에 그리고 조항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관내 국회의원과 또 협의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또 통과시키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정에 준비되어 해왔던 내용들이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될 때가 되고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 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이재명 시장 인선 5.6기쯤에 5.6기에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해서 몇 군데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림대가 한 6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5천억 조성한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분당에. 근데 우리는 재건축 구역 지정이 현재 70개가 넘습니다. 분당에도 이제 주택가는 재개발 몇 군데 하면 다수서 구역이 80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역 불량 제한 설계를 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냐면 작년에 불량 제한을 국토부에서 12,000세대를 했습니다. 선도지구. 그런데 신청한 세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9,000세대예요. 그것도 주민 동의율을 90% 이상 받아가지고 치열하게 주민들의 이 재건축을 위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분당이. 그리고 이제 노특법에 정부에서 용적률이 분당이 평균 184%예요. 그동안 30여 년 전에 지어질 때 184%. 근데 326%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326%까지 용적률을 늘려서 하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184에서 326% 하면. 그래서 공공비율을 10%에서 40%까지 그 단지별 내놔라 라는 게 법입니다. 국토부 지침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로 했습니다. 아마 일기신도시들이 다 10% 공공비율을 잡았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공공비율을 분당 전체에 했을 때 8조가 공공비용가 됩니다. 8조. 우리 시 부서에서 추정한 결과. 그러니까 8조면 그 돈을 시민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원도심의 수정중원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재개발이 되면 주택 세대수는 한 1.5배 정도 1.5몇 배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다시 조합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세입자가 85%예요. 수정중원. 분당하고 이게 다릅니다, 굉장히. 수정중원은 세입자가 85%니까 세대수 전체가 재개발하면 굉장히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들만 따지면 늘어나는데 세대수가. 세입자가 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광주도 가시고 집산 동네로 또 이전하셨을 때 마음이 아프게 세입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순환식 재개발에서 공영 재개발에서 LH에서 도천동 또 미래 사모단지 몇 군데 여수동 했지만 그런 단지들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세입자는 세입자 전체에 비하면 또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 그래서 저희가 분당에서 나온 그 공공기업 부분은 분당이 수락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근데 또 8조가 나오는데 왜 1조 8천억, 1조 9천억 쓰는 게 한 거에 1조 됩니다.
분당이 지금 이게 그러면 1조 이상이 되죠. 근데 그럼 왜 8조 중에 왜 안 쓰냐? 지금 이거는 단지별, 그러니까 2000세대면 2000세대 단지별 평균을 잡아서 지원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단지별. 그건 이제 상하수도나 뭐나 다, 왜냐면 세대수가 저기는 1.7배 정도 늘어나요. 184%에서 326% 하면 흡수도 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상하수도 이런 게 더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단지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액이 단지별 한 평균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지 외에 많이 늘어난 세대수를 감당하기 위한 교통이나 그런 주변 공원,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그 분당에서 공공위에 나오는 그 비용을 분당 주민들에게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죠. 근데 원도심은 수용료는 그동안 도시 및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공영재개발에.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도로가 골목 안에 좁은 도로가 있으면 그걸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시우자 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합치면은 또 그동안 쭉 지원해온 액수가 굉장히 크고 현재 정립된 금액만도 2,4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주민들의 자산으로부터 나온 그 이익을 공공기회에 쓰는 거를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단지별 서울하면 이제 서울 사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을 단순 그 액수 비교는 할 수 없잖아요. 용적률 굉장히 많이 노후도시 경기도의 5개 도시에는 특별히 용적률을 국토부에서 왕창 늘려준 겁니다. 아마 서울은 그런 게 없겠죠. 교통법 지원법이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안 하시고 두 번째. 네, 성남신문의 허진구 기자입니다. 그 기자 회견문에 보면 그 세입자 보상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입자 보상비. 그 보상비의 그 범위에 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세입자 주거 이전비, 기타 뭐 영업 보상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좀 이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립재개발은 뭐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그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재개발 거기 이제 12%까지 할 수 있죠. 서울은 15%, 임대 비율이 있는데 그런 비용과 또 이주 비용 또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 이자에 2차 보조를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조금 구조해서 좀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네, 도시정비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냥 2차 보조, 이자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문구가 저희 이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입자 보상비 및 주거 이주비 2차 보전. 명칭이 좀 한마디로 그냥 이자 보전이라고 식이 되어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당연히 세입자 보상비 및 주거 이전 이주비 2차 보전 이런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미지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이 명칭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맞나요? 그럼 이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자비. 이자비요. 그럼 세입자 주거 이전비가 아니라 이자. 네. 다음 질문. 옆에 여성 기자님. 네, 서울지역신문 이정희입니다. 저기 분당에는 이제 아파트도 있지만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또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십니다. 예, 우리 수정중앙부는 앞에 이제 도로 옆에 이제 상업시설 쭉 있잖아요. 그린 생활건물도 있고, 그게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재개발도 있고, 포함이 안 돼 있는 재개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상가들도 다 포함해서 재건축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주거 정책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할 때는 보는 기본적인 단지 나왔습니다. 우리 뭐 양지마을에 상가다 보면 상가도 재건축을 같이 합니다. 이게 다 떨어지죠. 단지별 아마 그 특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있어서 그리고 두 가지 하는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 주민들이 또 하긴 하는 그렇죠. 다음은 맨 앞에 뉴스백 김동철 기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충남시가 시민을 위해서 확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감하고 대단한 프로젝트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체 외형 규모 내기죠. 그 내용 중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보 예상과 또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뭐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생활권, 재개발 구역에 대한 에서 나오는 그 세입자, 그 임대주택 또는 뭐 다른 주택질 그 문제는 어떻게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지금 계획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대략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또 이제 재개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수용지역, 중원지역의 세입자의 어떤 임대주택 확보 문제. 그거는 이제 구역의 12%는 12%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것은 이제 해결은 되지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은 또 예를 들어서 여수 이지구 그러면 거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그 개발 사업에 3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또 사업구역 내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분당 같은 데는 뭐 임대주택 조성한다 하면 굉장히 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승남에 또 포토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리드를 개발 제목을 풀어나가는 그 개발 제목을 이번에 부동에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풀었듯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는 어바우트 물량도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때 저 대응하면서 하시고 뭐 임대주택은 수정중앙부 같이 좀 서민의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맞게 또 임대주택을 계속 또 확보해 나가는 여러 가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리 뭐 다 소요되는 임대주택을 미리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여수 이지구는 우리 좀 시에서 몇 군데 그 이주 주택 공급의 어떤 용도로 그동안 또 국토부 협의를 해왔는데 그래서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앞으로 뭐 그런 임대주택 부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 수정중공부에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이주혜 기자 한 번만 좀 앞으로 주시겠어요? 예, 그 카메라 사이 기자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입니다. 본것과 약간 다른 질문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는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사기업이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태평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매월 4, 5억 정도의 비용 이자 부담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늦어지고 지체가 된다 그러면 그 가입자들 혹은 우리 시민들이 비용이 사립학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지 사용권 확보율을 보면은 태평 지역 같은 경우는 85.5%, 물론 이제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좀 미흡합니다만 그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성남시 우리 시의 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줄여가면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정책적인 지원 개념은 됐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구조에서 좀 답변을. 네, 도시주택자 미유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그런 거하고 고정법이나 노트법에서는 이제 환경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환경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볼까요?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이제 뭐 자전독지라든가 일종 일반주거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종을 이제 상향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개발이 나오는 걸 이제 주변에 이제 기반시설 공공기업을 통해서 이제 수단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거기 나중에 개정이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시도 이제 지원 정책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남 시민 누구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열악한 그런 형편 속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야지는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그동안 안 하시던 기자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세 번째. 시장님 감사합니다. 주관한 국의 최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이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장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중앙정 공간에 있는 재건축 운영 제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에 해오셨던 스탠스를 하실 건지 일로와 관련해서 물량별 폐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는 진실을 어떠신지 또 앞으로 혹시라도 이 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이게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지. 예, 물량 제한은 정말로 회의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2,000세대로 물량 제한을 한 상태에서 선도지고 공모를 하니까 59,000세대가 그것도 동의율을 가지면 90% 넘게 어떤 데는 95%. 그러니까 그런 이 분당 유지 신도시의 주민들의 시민의 열망이 바람이 그 정도인데 고향 일산 같은 경우는 9,000세대 정도 물량을 줬는데 여기는 신청 세대가 선도지가 한 개도 없었어요. 또 부천도 마찬가지로 부천 중동이 5,000세대가 얼마를 준 걸로 기억하는데 신청 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신청 단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분포 운영하는 데 이제 조금씩 반영하는 데 조금씩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물량 제한 사실 노도시 재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분당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핵심이 바로 분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당 지역을 유독 물량 제한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량 제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물량 제한이 폐지되면 된다면 아마
그래서 우리 분당 시민들의 그런 어떤 요구와 또 시의 강력한 요구가 하나로 부딪혀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재원 마련이라든가 지원이 갑자기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럼 결국은 공공기업에서 내놓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공공기업 부분도 많이 물량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해결되어 나가는 우리 이것을 어떤 시 재정 사업으로 재정으로만 시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으로만 공공기여가 아닌 그런 어떤 별도의 세입 항목을 가지고 재정으로 투입해서 한다면 부담하기가 어렵겠죠. 규모가 너무 커지면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들어갈 그때는 이제 공공기여가 안 나오니까 그때 또 정비 계획안 또 수입과 정비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비용은 우리가 연 500억씩 3년간은 시제적으로 지출을 하겠다. 그런 정도가 규모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같이 나고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추가 드리는 우리 기장의 특별한 감사국장과 가장 연결돼 있으니 그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남이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에 아주 리모델링이죠. 중앙경 개선을 넘어서서 도시의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수정중앙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또 주민들의 어떤 추진들, 또 분당은 전체가 금화발전소대가 재건축을 대다수 원하는 작년 선도지구로 신청 안 했는데 이번에 2차 연도에 주민설명에 걸고 계신 그런 또 주민들 단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9천 세대의 작년에 신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성남시 전체가 원도시든 신도시든 정부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투입될 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디자인을 잘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닥쳤을 때 시기가 본격화하고 도래됐을 때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이 됐어야 함에도 노트법이 특별위에 설치라는 것이 원래 없다가 개정돼서 시민들에게 올해 초부터 얼마 전부터 되니까 그전에는 이제 노트법에 광역에 설치되게 돼 있었어요. 특별위가. 그래서 또 분당 주민들은 수용규모는 재개발 때 정비구역 농협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는데 지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분당은 안 해주냐? 20억, 15억 내외로 드는 단지별 그 비용을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의 기초지자체도 재건축에, 노도시 재건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공고를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만들어서 말씀을 참고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에 맞출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더 질문 하시고자 하면 우리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적어도 더 자세한 설명을 더 상세한 설명을 이 국과장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큰 관심으로 우리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에서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